그래서 우리 일단 본문 지난 시간에 뭐 복습을 잠깐 해보고 나서 나머지 오늘 5번을 마무리하고 뭐 법적인 부분도 해봅시다. 우리 가정법 과거 했던 거 오늘 데일리로도 확인을 해봤지만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은 내용을 읽진 않을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데일리까지 봤으니까. 가정법에서의 포인트는 물론 어순적인 문제도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 혹은 현재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경우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가정하는 게 가정법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현재와 가능한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의 if라는 걸 하나를 보고 그거는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는 것도 나왔는데 우리 과거 완료에서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를 외우는 것보다는 물론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만은 이러한 것보다는 과거에 실현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과거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had pp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이 있을 겁니다. now, present가 있죠. 근데 우리 had pp라는 걸 언제 쓰느냐라는 거죠. 특정한 과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 번 더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과거의 가정법 과거에서는 지금 뭔가 우리가 옛날에 뭔가 했다면은 했을 텐데 못했다가 아쉬운 건데 과거 완료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전의 상황에 우리가 뭐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 전에 다른 어떠한 걸 했었더라면은 과거에 뭔가를 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국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죠? 예를 들어 저는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아닌가? 모르나? 혹시 저 20대가 되죠? 20대 같아요? 20대요. 진짜? 사회생활을 아는구나 니가. 그쵸? 사회생활을 아는 친구죠? 3대입니다. 아무튼 10몇 년 전에 저도 수능 이런 걸 보고 대학교를 갔겠죠. 그쵸?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입학장학금을. 진짜로. 근데 대학교에서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한 학기만에 장학금이 잘렸어요. 어떤 최소 점수를 넘어야지 점수를 여러분들도 따지면 등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장학금을 주는데 1학년 1학기 때 너무 열심히 노는 바람에 제가 장학금이 바로 잘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돈 내고 다녔느냐? 그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아무튼 과거에 제가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성적이 나오기 전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내가 장학금을 받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할 때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단순 조건문과의 비교인데 가능이냐 아니냐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형태로 우리 오늘 데일리 보면서 많이들 동사, 주어, 밀, 동사, 원형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 때문에 많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단순 조건문은 항상 현재만 쓰느냐 과거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조건을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현재로만 거의 쓴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어떤 조건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다른 것이 가능했을 텐데라는 건 그냥 가능법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현재 동사라고 써도 저는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만은 미래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해서 그 더 미래 뭔가 할 텐데 때문에 여기 조동사 will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사실은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는 게 포인트지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관계대명사 호재는 좀 이따가 우리 본문을 좀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봤었느냐라는 거죠.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은 쉽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쉽죠. 그리고 저는 집이 일산이 아니거든요. 저희 이제 집에 계신 부모님들 연락을 하는 거 굉장히 쉽죠. 핸드폰 꺼내서 문자 보내면 전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능하게 만든 거. 폰이라는 것은 뭐 지금 제가 얘기한 시점에서는 전화가 될 테고 인터넷은 카카오톡이 되겠죠. 왜? 뭔가 지원이 있으시죠? 하지만 핸드폰이 없었더라면, 핸드폰이 카카오톡이 없었더라면 이것도 꽤나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몰랐던 건가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글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글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기장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스무 일 쓰나? 안 쓸 것 같아서 물어봤어.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날 때 이게 어떻게 전에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보내고 쭉 기다렸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를 만한, 너무나 옛날 일을 모를 만한 사실이 있죠. 걔들이 읽거나 쓸 줄 모른다라면, 문맹이라면 더욱더 힘들었을 것이다. 어떻게 연락할래? 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만 하고 끝날 것이냐? 교과서예요.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심지어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서 어떠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사실을 줬으면 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해결책이 항상 있어야 돼요. 질문만 던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기는 소재 유발. 소재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글을 좀 더 읽을 수 있게. 두 번째는 어떠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이 편지가 보여준대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어려움이 얘기하는 거는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성의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흥미 유발이고 뭐 주요 소재를 조금 더 적어서 운명의 의사소통, 원거리 소통이라는 말이 여기 공간을 빼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답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니?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없지만 교과서 본문에는 어떤 그림으로 된 편지 같은 게 존재할 거라는 얘기죠. 어떤 편지를 보여줍니다. 이 여자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줘버리고 있죠. 어떠한 제르잘도 버팔리노라는 사람이 이 그림 물자를 번역해서 내용을 만들었다. 그래서 답을 찾아. 한번 봐보자. 첫 번째 파트를 끝내고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본문이 되겠죠. 본문 2에서 우리 본문 2까지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본문 2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첫 번째 그림이 될 거죠. 아마도 첫 번째 그림에서 편지 1번 어떤 그림, 단순한 안부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멀리 떨어졌는데 대뜸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집이 망했어요. 당신이 집이 없으니까 망했어요. 얼른 돌아오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일하러 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긍정적인 내용을, 되게 안부 인사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다. 뉘앙스가 괜찮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애가 아프다는데요? Not seriously. 멀리 일하러 간 사람에게 심각하게 뭔가 집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혹시나 승우군 혹시 군대를 안 간다든지 이럴 예정이에요? 아니 가끔가다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신다든지 법조인,
판검토가 되시다든지 이러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럴 예정? 아니야? 갈 거야? 군대를 좋아하는 친구들 신기하네. 이 친구가 군대를 가면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여자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쓸 거란 얘기죠. 군대 가자마자 부모님이 야 너 없으니까는 집이 너무 살만해. 우리 여행 간다 미안 크크 이러고 보내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안부 인사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단락이 바뀌면서 편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돼요. 인사말에서 해석이 좀 달라졌거든요. 나는 너한테 이미 편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슬퍼. 그래서 이때는 별 감정 없이 안부 인사 정도에 여기는 조금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 여자가. 왜 답장을 안 하니?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받을까고 기쁠까는 그냥 하는 말이고 답변을 받으면 기쁠까는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런 얘기 있죠. 이제 같은 학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지나면 이제 다 고등학교 뿔뿔이 흩어질 거란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흩어질 때 내가 누구누구랑 친구인 것까지는 집합을 못했으니까. 가령 승우야 오늘 널 좀 얘기를 좀 써먹자. 승우가 윤영이한테 학교가 달라졌어요. 근데 승우가 이제 다른 학교라서 아쉽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언제 한번 우리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자 이러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밥 먹을까요? 절대 안 먹죠. 언제 한번 밥 먹자는 나는 당신이랑 절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편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정도지만 오늘은 안 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 별로 의미 없어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슬슬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너희 엄마 아파. 병문안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조금 덜 괜찮다. 따라서 빠르게 좀 읽고 답변을 좀 해줘라. 어떻게 보면 답변을 강구하는 거죠. 아픈데 야 우리 엄마도 아니고 너희 엄마인데 아픈데 설마 가만히 있으려고? 뭐 이 정도 얘기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안부 인사 2개 정도. 아직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가독성이 우리 부원장 쌤께서 우리 자습서로 하시는데 이게 되게 나도 필기하기에 좋고 여러분들도 좀 직관적이고 이걸로 보다 보니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왜 이걸 안 했었냐면 잘 안 보여.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수업을 할게요. 오늘 본문을 끝내놓고 추가적인 더 것들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편지 3이 되겠죠. 답변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다른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첫 번째 줄 봤을 때 I had two workers prepare a field and plant seed for 115,000 리라라고 합니다. 15만 리라에다가 심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다들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실 겁니다. 아니 막 의미 부여하지 마 이런 얘기했다고. 아닌데 나는 모르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니들 모르잖아 이러면 너희들 너무 기죽이는 느낌이잖아.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헤드죠. Had, prepare, and plans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에 대한 목적 보어 2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사역동사라는 개념이죠. 사역동사라고 했을 때 항상 그러면 have라는 것이 have라는 것만 사역동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더 있어요. 파란색은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개가 있죠. get까지도 있는데 get은 많이 안 쓰고 make, have, let 다음에 help는 준사역이라고 또 따로 그린 하게 그걸 지워놓고 얘네들 뒤에는
우리 문장을 만드는데 동사에 되게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문장에서의 동사는 항상 하나입니다. 한 문장에는 한 동사만 올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구문 구성을 안 한다라고 하고 봤을 때 prepare, plan to라는 것은 동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to 부정사라든지 아니면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등을 사용해서 변형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사역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to 부정사로 쓰여야 될 것이 동사 원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사역 동사는요 뒤에 to 부정사가 사실 부정사로 온다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데 직관적으로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있다. 이유까지 설명을 하면 또 오늘도 또 진도 못 나가고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국어적으로 사역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 사역 동사만 뒤에 동사 원형 오나요? 더 있어요. 지감각 동사가 있죠. 오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의지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자, 의지. Do you know 의지? 의지 뭔지 알아요? 사람에게 의지가 있어 이런 의지. 알고 있죠? 네.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것들이 전부 다 투부정사를 못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I had to work prepare appeared and plan study라고 하는데 나는 시켰어요. 저 일꾼들이 우리의 가치를 준비하도록.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줄 거니까. 일한다는 얘기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 있겠죠. 시은이야. 제가 오늘 숙제를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I make 시은 study a lot. 사역동사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내가 여기서 가장 곤란했던 건 아닌데요. 시험 기간인데 해야죠란 말이 나올까봐 제가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아닌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억지로 시켜서. 그게 사역이에요. 반대로 아까 전에 지감각 동사까지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볼게요. sound라는 표현, hear라는 표현 뒤에도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에요. 자, 잠깐 제가 5초간 가만히 있어볼게요. 옆에서 수업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듣고 싶어서 듣는 건가요? 우리의 의지가 없잖아. 그래서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사역동사, 지금각 동사 뒤에 원형이 오는 이유는 알아두면은 편하다. 하지만 몰라도 괜찮다. 그리고 투부정사가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를 적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동사 원형 이러고 외워버리면은 ing 형태가 왔을 때 동사 원형인데 안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사에 ing 형태를 붙인 건 동명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충분히.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와도 돼요. 오형식 문장 기본적으로 목적 보호로 명사 와도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쓸 자리에만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길게 얘기했고 좀 빠르게 볼게요. I bought for the PC. The PC I lost so many seats that it almost seems dead라고 해서 문장 성분은 다 나와 있고 자습서에서 나는 DC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새 소재 일시키고 있어. 그리고 나는 투표했어. BCI는 매우 많은 의석을 잃었어. 때문에 그것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내용 이해를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을 쓸데없이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상상. 이게 뭘까요? 이거 생각하는 순간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대문자로 써있죠. 고유명사라고 하는 거잖아. 명사 개념. 대문자는 크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DC라는 거에 투표했다. BC
DCI는 얘는 DCI 투표했고 PCI는 뭐 다른 개념이 되겠죠. PCI라는 게 있는데요. 걔는 잃어버렸습니다. lost so many seats. 너무나 많은 녀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that it almost seems dead. 죽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 쏘냈군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하는 거 정도로. 이것도 그러면은 세 소재 곱하기 2가 됐죠. 하지만 또 whether one or the other is라고 하는데 우리 one, another, the other의 관사 개념 정도 잠깐만 간략하게 넘고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one, another, the other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one, the other입니다. 관사 더라는 게 있죠. 어와 더의 차이인데 더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7명의 학생이 있죠. 그 중에 이미의 한 명이라고 했을 때는 더 원이라고 못해요. 원입니다. 그냥 원이 되겠죠. 그럼 한 명. 순서대로 이제 시간 이거 출석부상을 봤을 때 정민이를 제가 정민아 이거 아니요? 몰라? 그래 그럼 다음에 누가 해볼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도예요. 6명 중에 누구를 내가 고를지 모르는 거니까. 정민이? 알아 몰라. 몰라? 혜인아 알아? 몰라. 승우 알아? 몰라. 윤영이 알아? 몰라. 현석 알아? 몰라. 윤슬이 알아? 몰라. 맨 마지막에 시은이가 남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름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름을 몰라도 6명이 답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되겠죠. 그럴 때 더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서 one, another가 아닌 이유는 두 개밖에 얘기 안 해서 another를 쓰면 안 되나요? 일단 이번 내신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영어를 쓰는 크게 두 개 나라가 있죠. 미국과 영국. 이거 가끔가다 애들한테 막 던지면 틀리는 질문인데 야 영어 무슨 나라 어디 나라 말이지 이러면 애들이 미국이요 이런 식으로 가끔 있어. 영국 말이죠. 아무튼 미국 애들은 그래서 어떻다? 속된 말로 근본이 좀 없다. 영국에 비해서 근본이 없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래서 두 개는 가지고 원 언어도 써요.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좀 더 정석적이니까. 하지만 whether A or B 둘 중에 뭐가 됐건 간에 it is the same 똑같다. Nothing changed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For us 우리 poor people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실 투표는 해야죠 라고 생각해요. whether A or B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whether만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우리 가정법에서 if를 시작하는 걸 많이 배웠다 보니까 if랑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whether A or B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뒤에 내용도 있지만 누가 이긴 거는 이것이 중요합니까? A건 B건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No matter if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부분이 A or B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or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 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either가 떠올라야 됩니다. either A or B는 절대 같지 않아요. 얘는 A나 B 둘 중에 하나는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골라야 된다는 얘기는 굳이 이게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게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다른 제 친구가 자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그래 얘기를 해봐. 소개팅을 할 건데 야 첫 번째는 남자야. 너는 인종과 인종, 성별, 종교에 너는 평등하잖아. 남자 한번 만나볼래? 다른 선택지는 없니? 그러면은 다른 선택지는 인종, 성별, 뭐 종교에 차별받 종교 나이에 너는 연연하지 않으니까 할머니 어때 할머니? 둘 중에 누구를 고르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대로 쓸 수가 없겠죠. whether A or B 남자고 할머니고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난 주택 그리고 그 친구 차단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좀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되고 계속 볼게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우리는 어제도 일했어요. 그리고 and we will work again tomorrow 내일도 일할 거예요. will은 여기서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tomorrow라는 거 오늘 시점에서 내일도 할 거 아직 안 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봤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편지 3은 별로 할 말이 없음 1에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직원도 좀 썼어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외국에 있으니까 그런 나라의 주요 소재 쓸데없는 잡담 근데 이 잡담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뒤에 묶어서 의미 없어 그냥 이래 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내용을 할 것 같으냐 나올 만한 내용이 이 글쓴이의 심경? 심경 심경을 이쪽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좀 초점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depressed 낙담했죠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죠 에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느끼셔야 됩니다 depressed 혹은 뭐 gloomy 우울해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에 오늘 수업이 끝날 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번 주는 그러면 나 더 이상 별로 안 봐도 되겠네 뭐 잤을 때는 잠깐 보겠네 신경이 어때 해피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피해 금요일에 나와서 겁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닌가? 윤슬아 학원 나오는 거 너무 좋아? 갑자기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곤란하게 예 그쵸 좋을 리가 없죠 제가 싫어갖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저한테 뭐 오늘 퇴근을 제가 12시에 합니다 야 빨리 했다 기쁘게 했다 안 기뻐요 어차피 내일 또 12시에 나와야 돼 뭐 시니컬 뭐 등등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다 모아서 드릴 거고 일단은 나올 만한 수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 뭐 레지스티메이션이라든지 패시미스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일단은 진도를 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신명이 편지 3은 투표를 했고요 우리는 그냥 일할 거예요 계속해서 일할 겁니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패러그래프가 되겠죠. 한참 보이네. We picked a lot of olives. 올리브를 많이 땄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일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할 건데 이미 지금 일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죠. 패러 단락도 바뀌어 있고. 그럼 편지 4가 되겠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내일 바로 써갖고 땄다라고 하진 않았겠죠. 많은 올리브를 땄어. 농사가 잘 된 거죠. From our olive trees this year, I hired a man이라고 합니다. 자, 한 남자를 고용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패러그래프 3과 묶어서 봤을 때 이 남자는 앞에서 나오는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 어나더 디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면 아는 사람이면은 이미 언급이 되고 더가 나오다든지 혹은 추가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어맨이라는 얘기는 추가로 한 명 더 고용했다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Whose sons are good workers. 아들들이 훌륭한 일꾼인 남자를 고용했다. 아들들이라는 얘기 적어도 2명 이상일 테고 아들들이 훌륭한 일꾼인 거랑 이 남자를 고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뒷내용을 보면 나오죠. 다 고용했다는 얘기죠. He knocked the olives down이라고 합니다. 그는 knock down, 우리 녹다운 하다 이런 혹시 그런 격투기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가끔 있으면 녹다운 시키다라고 하거든요. KU 따라뜨렸어요. knock down the olives and his two sons helped him.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이 그를 도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쳐서 떨어뜨리면은 그를 도왔다는 얘기는 떨어뜨린 올리브를 줍겠죠. 그 얘기를 추가적인 이야기가 picking them up from the ground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내용적인 내용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지금 별표 쳐놨잖아. 별표를 왜 쳐야 되는지 모르겠잖아. 구조를 봅시다. Knock the olives down, picking them up 이라고 했을 때 동사는 무엇이죠? knock down과 pick up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자꾸 알면 좋고 모르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사 구라는 개념, 동사가 두 개가 붙어서 동사를 이루는 게 단어가 두 개인 경우에 동사 구일 때 지금 둘 다 가운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사 구 뒤에 바로 명사 오는 경우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고 어떨 때 아니냐라는 거죠. 동사 구 플러스 목적어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명사들은. 이때 문제가 있어요. 원칙은요, 목적어가 가운데, 둘 다 훌륭하게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게 원칙입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해가지고 타일러 쌤인가? 그분이 막 리얼 잉글리시 이러면서 영국식 영어 유창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재밌게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뭐 코트를 걸어 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행오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푸더 뭐 푸더 뉴욕 코트 막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푸더 뉴욕 코트, 푸더 뉴욕 코트 이런 것들을. 목적어가 가운데 오는 게 원칙인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Put on your coat. 코트가 뒤로 가죠. 근데 뒤로 가도 돼요.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knock down the olive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picking up them도 안 돼요. 단 대명사는 안 된다.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별표를 쳐봤어요. 따라서 혹시라도 이거를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론 틀릴 일은 없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knock down the olive 했을 때 선생님들도 맞다고 할 겁니다. 근데 picking up them이라고 쓰는 순간 부분 점수고 뭐고 이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고득점용 100점 맞기 위해서는 잡아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I paid him 27,000리라를 지급했다. for the work. 일을 했으니까 공짜로 일을 하면은 워커가 아니죠. slave. I spent 12,000 more. 12,000리라를 더 썼다. 리라 more for the olive press. 올리브 압착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열매 피자시키면 나오는 올리브, 굉장히 딱딱하고 압착을 해서 짜는 기름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올리브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예문 중에 또 올리브 압착 기계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돈을 벌었네 마냐는 또 내용도 또 있어요. 반복하는 내용. 하다 보면은 교과서가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다 하는 얘기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뒤가 있네. 포즈 싸움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면서 설교 좀 이따가 볼 내용이라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I got enough oil. 나는 얻었어요. 충분한 오일을. To fill a large pot and a small one 이라고 합니다. 큰 항아리와 작은 항아리 다른 것. 원과 뭐 2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항아리 2개를 채울 만큼 충분한 기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I can sell.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At a price of 1,300 리라 for a liter. 1리터에 1,300리라라고 합니다. 서술형 문제 별건 아닌데 앞에 내용과 봤을 때 이 여자가 이거를 팔아서 최소한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15만? 진짜? 아니죠. 15만은 아까 주 일꾼한테 쓴 게 15만이죠. 그리고 비용을 더 썼잖아 지금. 이거 추가 비용이잖아. 이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축하해요. 한 문제 더 맞췄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걸 일일이 다 찾아보고 계산하라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계산했어요. 18만 9천이 나옵니다. 적어도 기름을 팔아서 18만 9천 이상은 벌어야지
이걸 한 의미가 있는 거죠. 못 벌면 흔히 말하는 농사를 망했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18만 9천을 1300으로 나누면 적어도 몇 리터를 땄는지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은 하실 거 없을 때 하세요. 하실 거 없을 때 그런 거 안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까지 설마. 내용은 그래서 편지 내용 4는 올리브 기름을 3과 묶어서 일을 할 거고 일을 한 게 뭐였냐면 올리브였어요. 올리브를 열심히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는 내용 일치. 예를 들어 영어로 이제 내용 일치를 우리 좀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오마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올리브를 정확하게 얼마나 얻었는지를 안다? 아니요, 모른다. 대충 짐작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은 되겠지 라는 거 정도만 나온다는 거죠. 혹은 앞에 내용, 패러그래프 3에서 봤을 때, 아니, 앞에 이제 편지 3에서 봤던 신경 정도, 디프레스한 거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본문은 바로 가보고요. 나오기야 했는데 본문이 끝나갑니다. 본문사 갑자기 또 기름을 열심히 팔았는데 잘 팔았나 봐. 기분이 좋아 보여. My love라고 하고 있어 갑자기. 아까 처음에나 my dear 이러다가 중간에는 우린 이래. 뭐 편지 받니? 기분 나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my love라는 얘기입니다. 잘 팔았죠. 기분이 좋죠. My love, my heart think of you as Christmas is coming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님아 내 마음이 너를 떠올린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think of 어휘로 나올 만한 부분인데 think about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둘 다 뭐뭐를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됩니다. 둘 다 생각하다는 의미는 되는데 자 think about은 뭘까? 네, 둘 다 생각하다예요. 차이는 네? 아, 예, 오케이. 생각을 하긴 하는데 think of는요 단순한 생각입니다. 어떤 대상을 그냥 한번 문득 떠올리는 거죠. 집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집에서 혼자 학원 나올 때 딱 나올 때 되는데 불 껐던가? 뭐 이런 거. think about은 동의어로서 consider가 있어요. consider는 우리가 생각하다라고도 해석하긴 하지만 좀 고민하는 해석이 되겠죠. 심사숙고하는 거, 고민해보는 거. 그래서 그냥 오늘 이제 학원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뭘 사먹는지 안 사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영양 떡볶이 중에서 굳이 두 개를 시켜야 된다면은 조수 떡볶이를 시킬래요? 아니면 동대문을 더 시킬래요?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면 이게 컨시더예요. 이게 think about이에요. think of는 어떨 때 쓰냐고요? 승우군 이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남성의 비하적인 발언입니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 흑인끼리 니거라고 하는 건 괜찮아. 우리가 니거라고 총 맞아서 그렇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 비하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저녁밥을 먹을 때 뭐 우리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먹는다든 칩시다. A 식당에서 먹건 B 식당에서 먹건 그게 중요해? 우리 그냥 고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건 think of고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뭘 먹을지 고민하는 거는 think about이라는 거죠. 로제를 먹을 것이냐, 그냥 매운 걸 먹을 것이냐. think about이죠. 그래서 지금 신경이 어때? 별로 딱히 생각을 하진 않았어. 그냥 크리스마스 되니까 또 안부 인사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as, Christmas is coming이라고 하는데 as라는 거는 는이에요. 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however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을 올 수 있는데 as는 동시상황이에요. since라는 의미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오니까는 내가 너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는이에요. 는 이거 없었으면 너 생각 안 해. 그냥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거야.
신경 그러면 여전히 편지가 답장이 안 오고 있다. 그냥 한번 보내본다. 기분이가 좋아서. I would be so happy if you were with me 라고 합니다. 가정법이죠. 우리 이미 체크가 됐던 부분. 그래서 if you were with me, 만약 네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I would be so happy 라고 해서 이거 나올 만한 부분은 would be를 I am so happy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I was so happy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would, 우크슈마 would, could, should, might. We all miss you so much. 우리는 모두 당신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Really? Not really. Think of. I'm sending you a big hug. 큰 포옹을 보낸다. 마음으로 그렇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 우리 엄마 언제 한번 만나서 한번 밥 한번 먹자. 큰 포옹을 보낸다. 생각은 없었지만. From me and our three little kids라고 합니다. 나와 우리 세 아이의 뜨거운 포옹을 보냅니다. 라고 하는데 사형식 send가 나왔죠? 그래서 뭐 구문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간략하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간접 목적어냐 직접 목적어냐라는 형식론에서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이게 4형식인지 5형식인지 뭔지 다 생각해볼 수 있어요. 보내는데 너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간접 목적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내는 거는 적어도 허그를 보낸다. 사실 안 보내지만.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직접 목적어, 이게 간접 목적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3형식으로 바꾸면 I am sending a big hug to you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Goodbye, dear love. 할 말이 없어. 아까는 뭐라도 할 말도 없는 거야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어. My heart is yours. 내 마음은 당신의 것이에요. Joy to you.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교과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혹은 뭐 여기는 분사구문적인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가 생략. As our two rings are. 우리 둘의 반지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두 반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럼 이 반지를 남편은 주고받은 얘기 아닐까? 독일에 있고 이탈리아에 있는 반지가 어떻게 연결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너무 사람이 너무 그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적 표현. 커플링처럼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커플이야. 속된 말로 아예 다른 분도 안 만나고 있어, 열심히 널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남편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결론을 한번 편지 내용에서 이날하는 시점.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편지들의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빈칸을 좀 띄워놓고 싶어서 빈칸을 띄우는 더 좋은 방법. 전체 구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부씩만 나오겠지만 그래도 글의 흐름을 파악을 위해서 처음에 서론에서 우리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는 다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답을 찾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보내면서 심지어 글자를 읽고 쓰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글씨를 못 쓰면 운명이죠. 운명이면 그림으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고 주장만 있으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근거 없는 주장은 되게 많아. 유학생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떡볶이 왜 좋아해요? 했을 때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아니야? 혹시 알아? 떡볶이를 왜 좋아하는 거 같아?
매워서 좋대. 그럼 집에서 고춧가루를 한 숟갈 퍼먹는 거야. 봐봐,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야. 떡볶이를 좋아하는 건 그냥 좋은 거야. 돈가스 좋아하지? 왜 좋아해? 그치, 맛있어서. 더 맛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생각나는 건 돈가스. 만만한 게 돈가스. 국밥은 안 좋아하지? 아직 국밥 먹을 나이는 아니지. 나 국밥도 되게 좋아하고. 동맹 그림으로 보냈어. 주장만 가지고 사례를 들어야지. 사례. 한 여자의 편지 1부터 4까지를 쭉쭉쭉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빠진 내용이, 그래서 빠뜨린 내용이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 그냥 해석했다, 다른 사람이. 그리고 이 여자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다 또 없어. 따라서 5번은 여기서 글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나는 어거지로 좀 추론적인 질문을 지금 많이 던졌어요.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얼마일까? 이런 얘기 많이 던졌지만 5번은 기본적으로 추론을 시킬 수 없는 내용이에요. 불가까지는 아니고 힘들어. 어거지로 좀 끼워 맞춰야 돼.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 되겠느냐? 순서. 내용 일치. 내용에 대한 것들. 아까 얘기했던 거. 15만 리라고 썼을까? 뭐 이런 거. 그렇지? 어법 어링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거 플러스 더해서. 제가 좀 유력하게 보는 거는 일치적인 부분이, 그냥 어거지는 좀 추론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는다고 하면 어거지로 넣었을 때 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을 일단 끝내놨으니까 지금 바로 어법하면 힘드니까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어법 추가적인 부분 더 하고 여력이 되면 6과도 조금 더 나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볼 건데, 제가 옛날에 학생이던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갔다가 바로 그만뒀어요. 다음날. 왜 그만뒀냐면은 우리 형식론 있잖아요. 1, 2, 3, 4, 5형식. 자, 퀴즈. 이 형식. 주어, 동사, 투어, 그죠? 3형식. 그치. 주어, 동사, 목적어. 그거를 막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나는 오늘 처음 들어봤단 말이야. 보어라고 목적어는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자꾸 이게 다르대. 그래서 그 답답이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부사가 뭔데 그래서?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과 조건의 의미를 담은 문장, 절이 있는데 이게 부사적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부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절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부사, 절, 보어, 절, 또는 뭐 명사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명사절은 말 그대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 문장이 명사라고, 명사가 쓰이는 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사까지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구분한다는 거죠. 왜냐면 보어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형식론으로 따지면 이 형식과 O 형식 있잖아요. 주격 보어냐 아니면 목적격 보어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리고 부사는 그 형식론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부사와 보어라는 거를 저는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둘 다 보어라는 거는요 보충 설명이거든요. 부사라는 것도 뭐 전치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추가 정보적인 보충해준 역할을 하잖아요. 둘 다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사와 보어의 차이는 나눠집니다. 보어는요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의미가 달라진다? 뭐 이렇게 정도를 적어볼게요.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보어라고 해요. 부사는요 없어도 돼요. 다시 말해 이거는 TMI다 라는 거죠. 간략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의 그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make her happy. 나는 그녀를 기쁘게 만들었다. 형식으로 봤을 때 오형식 목적 보호네요 라고 이제 바로 알고 넘어가면은 암기를 열심히 하신 거고 저는 지금 이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니까 없으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없애봅시다. 나는 그녀를 만든다. 내가 이 그녀의 아버지가 된다.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보호는 없어도 되는 부사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상의 폰 여친이라기 좀 그렇고 폰 부인과 함께 내가 그녀를 만들었다. 내가 그녀의 아빠다. 내가 그녀의 아빠다. 없애볼까요? 전치사구를? 내가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의 아빠다. 안 달라지죠. 그 차이입니다. 따라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해당 문장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그래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수식하는 명사절이 미래의 시점을 뭐 이러고 나한테 되게 어려워. 결론은 명사절의 시제가 미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미래에 발생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낸다잖아. 거기에 대한 TMI니까 없어도 되는데 뭐뭐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미래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 혹은 어떠한 시점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미래를 써야겠죠. 시제일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을 TMI절을 한 시제 땡겨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좀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어렵게 써놨으니까 예문을 한번 봅시다. I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I라고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become a undergraduate. undergraduate라는 건 졸업 밑에라는 얘기인데 이게 학생이긴 한데 대학생을 얘기합니다. graduate라고 하면 대학원생을 얘기하고요. 교육의 기준은 대학이거든요. 내가 대학생이 되면 I will take subway line for my commuting. 나의 통학을 위해서
2호선이라는 지하철이 있죠. 타보신 분? 없구나. 굳이 2호선을 적어놓은 이유는 내가 나온 대학교가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교라서. 보통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교의 기준 중에 하나로 보는 게 2호선이긴 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학을, 뭐 서울대학교도 2호선에 있고요, 한양대학교도 2호선에 있고요, 연세대학교도 2호선에 있고 다 많아. 고려대는 참고로 2호선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 중에 하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2호선이 아니면 저 인생이 망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카이스트는 그건 대전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중3이죠. 근데 여기 if, 뭐 명사절 if, 조건의 if 이런 것들, 우리 조건의 if라는 거를 우리 같이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단순 시제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는 거는 지금 시점보다 미래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점은 같아요. 20살, 20살이 되고 20살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같은 20살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는 위일이고 하나는 언더블레이션, 하나는 현재냐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조건 부사절에서. 왜 그러느냐, 어떠한 글을 이제 쓰는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예요. 시제라는 개념을, 텐스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사실 텐스라는 개념이 앞서서 같이 배워야 될 게 에스펙트라는 상이라는 개념을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처음 듣죠? 네, 책에 없는 내용. 그래서 일단은 책에 없는 내용은 정규 수업 때 할 거야. 정규 수업 때. 막 그렇게 실망하는 거 쳐다보지 마. 이런 20살이 되는 건 미래인데, 자,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TMI.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은 2호선을 타고 등교할 거라는 얘기는 사실 대학을 좋은 데 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데 갈 거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실질적인 내용, 하고 싶은 말. 다만 어떠한 좋은 이제 대학생이 되기까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20살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능을 좀, 수능 혹은 수시를 아마 중3이니까 대부분 이제 수능으로 갈 것 같은데, 몰랐어? 혹시? 대부분 다 수능으로 가실 겁니다. 수능을 잘 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시를 본다고 해도 최저 등급을 다 맞춘 잘하는 학생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과 시간을 다 가지고 있는 접속사로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when이 하나 있거든요. when을 다들 시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조건 같아요. 그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TMI죠,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는 TMI죠.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미래일지라도 현재로 쓰는 이유. 내가 대학생이 돼야지, 일단 20살이라고 했을 때 20살이 되는 조건이 돼야지 내가 이때 타던가 말던가 할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돼야지 이렇게 간다라는 순서 정도로 적어볼게요. 이게 근데 계속 위리여. 물론 20살이 되는 건 위리지만, 그러면 내가 20살이 되는 해가 온다? 안 온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해석상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사절을 미래 시제로 쓰려면은 이 조건 혹은 시간이 도래하는 시점이, 달성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돼버려요. 19세 플러스 뭐 368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점에서 내가 이거를 얘기인데 현재시를 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고민을 되게 했는데 그래도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부사절과 이제 부사절, 뭐 보어절, 명사절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단순한 조건문, 어떠한 조건이라면은, 근데 그 조건이 TMI가 아닌, 부사절이 아닌 다른 거라면은 그때는 위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몰라가 지금 사실 하고 싶은 말이에요. When he will serve military service. 승우가 군대 언제 갈지 난 몰라. 혹시 알아? 20살에 갈 수도 있고 21살에 갈 수도 있고 의사가 되고 안 갈 수도 있어. 언제 갈지는 몰라. 근데 여기서는 이 when절이
부사로 TMI를 썼네? 이거 없으면 말이 됩니까?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이거는 그래서 don't know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죠? 목적어적인 명사절로서. 그럴 때는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굳이 이거를 현재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모르는 건 걔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는 미래 시점이니까. 이때는 he serves military service가 아니라 will을 쓴다라는 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더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원래 내 책에서 급하게 뽑다 보니 나온 거니까 집에서 공부를 더 하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언젠가 혹시라도 정말로 하기 싫을 때 그냥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밑에 부분은 중3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교 전공 내용이야. 밑에 내용은. 그래서 밑에 거는 없고 하고 싶은 말은 결론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 어떠한 조건이라는 거, 조건이나 시간이 TMI일 때, 문장의 주된 성분이 아닐 때, 하고 싶은 말이 아닐 때는 한 시제 땡겨준다 라는 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if 때문에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정리가 됐으니까 포즈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머 빌더 워크로 관계대명사 포즈 한번 해봅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물일 때는 whose, 사물일 때는 왜? 인사? 얼른 가세요? 기다려. 시간 되면 갈 거야. 사람일 때는 whose, 사물일 때는 which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I have a friend whose family is from Paraguay. 나는 가족이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해요.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시험에 잘 안 내요. 고등학교에서는. 왜 그러느냐? 보기에 완전해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관계대명사 용법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주격, 소유격, 목적격만 있잖아. 근데 관계 대명사라는 건 명사의 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명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만 쓰이나?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럼 복격 관계대명사는 없나요? 있어? 있는데 그거는 고2 때 배워. 후즈를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복격 관계대명사랑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네 시험 본대요. 학교가 이상해. 왜 고2 때 배우는 거를 중3 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간략하게 할게. 중3 버전에 맞춰. 보기는 일단 완전하지만 하고 싶은 말과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보어라는 얘기는. I have a friend.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Whose family is from Paraguay라고 하는데 가족이 파라과이에서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뒷문장이랑 앞문장이랑 이거를 그냥 대시라고 하면은 연결이 좀 되게 힘들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럴 때 소유격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의 가족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whose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소유격을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whose 다음에는 소유격이 꾸며주는 명사가 와서 주어와 동사가 다 가진 형태의 절을 이끈다. 다만 주어랑 동사가 다 있으면 문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어와 동사가 다 있긴 한데 조금 불완전하다. 내용상 불완전하다. 불완전에 포커싱을 맞추는 이유는 이게 관계대명사가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또한
관계에서 호주는 주로 사람인 사람과 함께 쓰이지만 사물인 것과도 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I have a girlfriend. Her hair is brown. I have a girlfriend whose hair. 그녀의 머리는 갈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 내용이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포인트는 우리 소유격에서 my도 이런 것들을 쓴다고 했을 때 나애잖아. 나의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누구의 무언가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무언가만 존재하니까 내용상 불완전하다는 거고, 컬퍼런트를 수식한다, 뭐 선행사 뒤에 이제 문장이 뭐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몰라, 뭐 어려운 얘기 됐고요.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야. 무지성적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에 of which를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치사 of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뒷독짓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뒷독짓기를 연습하는 기준은 순서대로 읽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문장이 길어지면은 교과서적으로 이쁘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해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장 성분을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습서에 문장 분석을 할 때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보어,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유는 성분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습이죠, 연습. 연습을 너무나 많이 해서, 예를 들어 이번 시험이 끝나면은 제가 강아지를 보겠죠? 봤는데 막 여러분들이 설마 시험 지에다가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SVO, 막 ADM, ADV 막 이런 거 적어 놓겠어요? 그럼 안 돼. 그럼 시험 다 못 풀어. 연습용입니다. of which라고 하는데 전치사 of는요 해석이 유일하게 반대로 가잖아. The of mine. 다시 말해 my 더프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기도 of 같다는 얘기는 my라는 게 지금 이렇게 왔다는 얘기로 보는 거죠. whose 다음에는 whose 명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명사 of whose에 나오는 원래 대상이 나온다. I live in a small house. Its roof is white. 작은 집에 사는데 지붕이 하얀색이다. 그리고 the roof of the house라고 해서 소유격을 of를 통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 관계대명사 포인트 겹치는 거,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겹치는 거 없애줘야 되는 거죠. 없앨 수 있는 거는 house니까 이거를 날려주면은 I live in a house of which the roof라고 해서 본다. 근데 the roof of which the house of roof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순서를 좀 어거지를 바꿔서 of which를 낸다는 얘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가지고 이제 풀어봤고 내용도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예문을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우리? 일단 그래머 빌드업의 워크북에 나온 거는 우리 금요일에 다 풀라고 하면 좀 많은가? 많겠지? of which, 호주에 대해서, 관계대명사 호주에 대해서 한번 페이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13페이지에 있었고요, 이 내용이. 관계대명사 종류란 내용이 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뒤에 호주를 놓고 봤을 때 역시나 14페이지에 1번부터 25번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풀면은 너무나 많죠. 그쵸? 우리 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수정서도 해야 되고. 14페이지에 1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짝수만 한번 풀어봅시다. 짝수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3번 드릴게요. 시작.